빵하고 커피를 좀 사러 그 빵집에 좀 들어갔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의뢰인 일행이 빵집에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저기 저 앞에 은색 차량이 후진합니다. 주차하려는 건가요? 계속 옵니다. 아이고. 하하, 의뢰인 차에 앞차를 들이받고 이어서 의뢰인 차까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차에 운전자가 없었나요? 아니, 운전자 있었는데 내리라고 했더니 술을 먹어서 그런지 운전석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어요. 의뢰인은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대편이 내리는 걸 볼 수 있었답니다. 경찰이 흔들어서 내리라고 할 때 그때까지 상대편은 핸들에 엎드려 있었다는데요. 경찰에서는 음주 측정하고 음주 측정이 0.08인가 나와가지고 바로 이 차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왔고 이 차를 들이받고 의뢰인 차까지 들이받은 건데요. 저 차의 운전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편 차가 쭉 미끄러져서 사고 난 거니까 이 차의 잘못이죠.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저희 보고 거기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웠다는 그 달인지 그 이유 하나로만 저희한테 10% 과실을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승낙을 안 했었습니다. 의뢰인이 차를 세운 곳은 주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이 주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죠.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에 세웠으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10% 과실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곳은 차 2대가 다닐 수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입니다. 이쪽에 주정차를 해놨지만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가 조금만 신경 쓰면 1차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비정상적인 운전 내지는 행동 때문에 일어난 거죠. 왜 여기다 차를 세웠느냐? 거기에 대해서 범칙금부가,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과 사고는 별개입니다. 따로따로 처리해야 불법 되는군요. 주정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상대편의 비정상적인 운전 내지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 100대 0입니다. 예. 작년 11월 A씨는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90대 할머니 B씨는 A씨의 왼쪽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뀐 후 A씨는 좌회전했고요. 그때 할머니가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다가 A씨의 차에 충격되어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신호를 보면 A씨의 방향은 직진 신호였습니다. 녹색 신호. 녹색 신호일 때 A씨는 좌회전, 즉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즉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가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할머니는 횡단보도 흰색 선에서 약 3m 떨어진 곳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횡단보도 흰색 선 안쪽을 건넌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진 곳을 건넜기 때문에 무단횡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할머니의 유족들은 무슨 소리냐,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였는데 우린 잘못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법원에까지 가게 됐는데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됐을까요? 횡단보도 흰색선에서 3m 떨어진 곳을 건넜기 때문에 무단횡단으로 봤을까요? 그래서 할머니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봤을까요? 아니면 녹색 신호에 건너고 있었으니까 할머니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횡단보도라는 것은 흰색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형사적으로는 흰색 선 안에서 일어난 사고, 그때는 횡단보도, 즉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고요. 한 발짝이라도 벗어났으면은 그때는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볼 때는 횡단보도 흰색 선에서 3m 정도 떨어진 것은 횡단보도 범위 내다라고 봐서 할머니의 잘못은 없고 A씨의 100%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정도는 횡단보도의 범위 내로 보는 겁니다. 민사적으로는요. 하지만 횡단보도의 범위 내다 아니다를 떠나서 가능한 한 횡단보도
흰색선 안쪽으로 걷는 것이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의뢰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가는 왼쪽 차량이 의뢰인 차입니다. 옆에 다른 차가 한 대 나란히 가고 있는데요. 뭐 하는 거죠? 정말 뭐 하는 걸까요? 뭔가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죠? 의뢰인 차량이 속도를 높입니다. 오른쪽에 있던 SUV 차도 속력을 높이더니 아이고 의뢰인 차 앞으로 끼어들어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의뢰인 주장에 의하면 사고 지점 이전에 의뢰인이 왼쪽 깜빡이를 켜고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려 했는데 뒤에서 오던 상대차가 경적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고 기회를 보다가 1차로로 다시 차로 변경을 했는데 그때 상대 차량이 옆으로 와서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사고 직전 의뢰인과 상대편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그 음성이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보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저기요, 세컨커요, 세컨이라고, 세컨. 무슨 말인가요? 그냥 가! 경차 타는 주제에 아니 경차는 차로 변경 못합니까? 또 의뢰인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이건 세컨카야 세컨카. 아, 경차 타면서 말이 많냐. 갑자기 저기 서러운 마음엔 이 차 세컨카다. 만약에 제 차가 경차가 아니고 만약에 중형차나 큰 차였었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었을까라는 그 의문점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번 사고로 의뢰인 차가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는 참 깊었다고 합니다. 운전하기가 이제 무섭고 출근할 때도 회사 버스로 출근하고 이게 후유증이 한 꽤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경찰에서는 그냥 단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더라고요. 이번 사고를 단순 차로 변경 중 사고라고 하던가요? 일부러 밀어붙이잖아요. 게다가 밀어붙이기 전에 SUV 차량 운전자가 몸을 내밀고 막 욕설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고 난 다음에 차에서 내려서도 이러지 않습니까? 고의성은 전체적인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보복 운전한 겁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죠. 의뢰인이 다치기까지 했다 그러면 상해까지 해당됩니다. 다치지 않았으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다쳤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보복운전, 폭력행위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과실비율이 몇 대 몇인지 궁금하십니까? 저희 몇 대 몇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